두 분이 같이 했습니다. 호준석 앵커와 김영수 앵커 함께 했습니다. 예. 네. 저는 그 6.25 전쟁 직후에 남로당의 총책인 박헌영이 미제 간첩이라고 몰아서 김일성이 처형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아마 김일성 정권에 있어서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장성택은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반성문 쓰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한 장씩 해서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북한에서 백두혈통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재작년인가 그 김정은의 신년사였던가요? 태양절이었던가요? 거기서 김일성 민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민족, 조선민족이 아니라 김일성 민족이라고 했거든요. 그 김일성의 유일한 사위란 말입니다. 장성택이.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가하진 못할 것이다. 그냥 조용히 숙청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또 복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사실 이 사진 보고 아마 굉장히 충격받은 분들이 아마 뭐 북한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는 지금 조금 전에 그 김성민 대표가 공개한 그 정보를 봤을 때는 북한 안에 또 다른 조선을 만들 수 있는 액수의 비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리고 장군님을 9월에 제거하고 통일조선 임시정부를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죄목을 비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도라면요. 이건 영모지 않습니까? 영모. 영모는 사약을 내리는 겁니다. 조선 왕조 때도. 근데 이걸 이 정도의 죄목을 씌워놓고 생명을 그냥 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미 처형됐다, 아니면 앞으로 처형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뭐 그냥 흘려들을 수는 없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 이 화면에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 화면에 공개된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김정은이 이제 집권을 한 지가 이제 딱 2년 이제 돼가지 않습니까? 12월 17일. 사실은 근데 2009년서부터 제3대 세습 체제 수업을 받아왔거든요. 그 과정에 지금 한 대목에 서 있는 건데, 실제로 이번 그 김정은 체제 완성에 장성택이 한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성택이 그동안 제2인자로 불렸었고요. 김영수 앵커 잠시만요. 지금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이 지금 들어와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택 일당은 당의 통일단지를 좀먹고 당의 율적 용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 반혁명적 종파 행위를 감행하고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장성택은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상이몽 양봉음미하는 종파적 행위를 일삼았다. 장성택 일당은 사법, 검찰, 인민보안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를 약화시킴으로써 제도 보위, 정책 보위, 인민보위 사업의 엄중한 해독적 효과를 예치었다. 장성택은 권력을 남용하여 부정부패 행위를 일삼고 여러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를 가지었으며 고급 식당의 뒷걸방들에서 술놀이와 먹자판을 벌였다. 사상적으로 병들고 극도로 안을 해댄 데로부터 마약을 쓰고 당의 배려로 다른 나라의 병치료를 가 있는 기관에는 외화를 탕진하며 도박장까지 찾아다니었다. 네, 지금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침에 조선중앙통신이나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반당 반혁명적 종파 행위를 했다. 그리고 반국가적 그리고 반인민적 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성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년 전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로 실제 권력자였거든요. 김정은을 더 마치면서요. 그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영호 총참모장과 그리고 장성택이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영호 총참모장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세습할 때 마치 오진호 인민무력부장처럼 그 역할을 해왔던 거였거든요. 실제로 여러 반란 가능성을 다 차단해줬던 게 이영호 총참모장이었는데 이영호 총참모장이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을 얻게 되니까 지난해 7월 숙청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잔인하게 숙청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장성택 숙청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공포정치가 부활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1인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1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북한 체제에서 이게 장성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말한 대로 백두혈통과 관계된 정말 비중 있는 그 인물인데 예. 앞으로 어떻게 북한이 움직일 걸로 보는지요? 그 10년 전부터 사실은 2002년에 서울에 왔었는데 그때도 정권 2인자라고 우리가 예. 불렀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 여러 군데 돌아다닌 그때도 사실은 그 단장은 박남기 경제시찰단장이었는데 그 사람도 2년 전에 그 예. 화폐개혁 실패 책임지고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이미 제2인자라고 했었는데 예. 그 장성택을 이렇게 쳐버렸다는 데에는 저는 어찌 보면 이 비자금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비자금이 그냥 개인적으로 좀 착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뭔가 좀 큰일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정도의 거액의 비자금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자유북한 방송 보도 내용을 보면 네. 또 다른 조선을 만들 수 있는 액수다 그 정도 이런 액수였다.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틀 전에 장성택의 최측근이 중국으로 이미 도피해서 우리 정부의 망명을 요청했다라는 네.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 YTN이 특종 보도한 네. 거 아닙니까? 자, 이 정도가 된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자신들의 비자금에 대한 정보를 그 목줄을 예. 틀어줄 수 있는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까지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거든요. 예. 그동안 군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제적 이익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체라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 장성택이가 다 인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숙청된 이용화나 장수길 부부장 공개 처형됐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장성택이 갖고 있었던 공장에서 예.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거와 함께 지난해 7월, 지난해 여름이었었죠. 장성택 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의 국빈처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미리 파견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게 거의 숙소도 어디였었죠? 거기 1호 열차가 하여간 간 거예요. 예. 1호 열차가 김정일 일가 제외하고는 예. 처음으로 장성택을 예. 위해서 갔거든요. 네. 그 장성택 예. 인물이 지금 이제 숙청을 당했는데 조선중앙TV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은 여자 문제, 마약 문제까지 거론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장성택 일당은 당의 통일단지를 좀먹고 당의 율적 용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저해하는 반당 반혁명적 종파 행위를 감행하고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장성택은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상이몽 양봉음미하는 종파적 행위를 일삼았다. 장성택 일당은 사법, 검찰, 인민보안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를 약화시킴으로써 제도 보위, 정책 보위, 인민보위 사업의 엄중한 해독적 효과를 예치었다. 장성택은 권력을 남용하여 부정부패 행위를 일삼고 여러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를 가지었으며 고급 식당의 뒷걸방들에서 술놀이와 먹자판을 벌였다. 사상적으로 병들고 극도로 안을 해댄 데로부터 마약을 쓰고 당의 배려로 다른 나라의 병치료를 가 있는 기관에는 외화를 탕진하며 도박장까지 찾아다니었다. 뭐 마약, 도박,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나왔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김정일 사후에 이제 김정은 체제 확립하는데 장성택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도움을 준 그런 인물이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된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을 텐데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 마약 도박은 1990년대 초 얘기거든요. 예. 그때 프랑스 가서 했었다는 얘기를 지금 20년 지나서 지금 끌어왔다는 거. 예. 그다음에 여자 문제라든가 뭐 뒷방에서 뭐 호화 술판을 벌였다. 예. 아까 조금 전에 저희 뉴스인 시간대에 그 장성택의 7년 동안 측근이었던 같이 일을 했었던 그 김광진 연구위원이 예. 나왔는데 예.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북한 고위층에. 그러니까 그냥 이건 뒤집어 씌운 그 장성택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구실을 찾았다고 볼 수 구실을 있는 찾은 건가요? 것이고 예.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예. 장성택을 제거함으로써 사실은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장성택의 사람들, 장성택의 라인이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는 하나의 그 근간이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제거해야 될 정도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만큼 실제로 심각한 위협이거나 예. 아니면 오판을 한 거죠. 예. 장성택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데
장성택을 제거해야 된다는 오판을 했다면 저는 그 방향이라면 앞으로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어떤 공고성이 오히려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그렇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3대 세습을 위한 시나리오일 수도 있거든요. 김정일 위원장이 중풍으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쓰러진 이후로 사실은 이 김정은이를 후계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게 2009년 여름이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 사실은 어떻게 하면 3대 세습을 공고히 할 수 있느냐, 그 과정을 아마 충분히 지도를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도 그렇게 지도체제를 완성해 왔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장성택이 충분히 역할을 하는 과정인데, 장성택이 앞서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적 이권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의 특징이 왕조 체제이면서 동시에 독재 1인 지배 체제거든요. 2인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독재 1인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돈, 경제 이권을 장성택이가 이제 남용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이거 더 이상 체제 유지에 도움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장성택이 제거된 이후에 북한 정권 내부의 불안정성은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혹시 남한에 대한 추가 도발이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이제 연평도 도발 3주기 아니었습니까? 여튼 대남 도발 사태가 또 재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해 우리가 도발을 기억해 보면요, 지난해 말에 위성을 쐈었죠. 사실상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위성을 쐈었고 올해 초에 3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그때가 바로 군부 교체 시점이었습니다. 김기혁신 인민무력부장이 교체가 되고요. 이영길 총참모장이 등장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쯤 되면 이 군부가 교체되고 권력에서 뭔가 이상 징후가 발견됐을 때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체제가 지금 완성돼가는 상황에서도 일부 군부에서는 과잉 충성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고 이게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도발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사실은 북한이 얘기할까요? 북한이 항상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과는 반대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2002년 제2연평해전 때도 남북관계가 매우 좋고 더더군다나 남쪽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발할 이유가 겉으로 봤을 때는 없어 보이는데 느닷없이 도발을 한단 말입니다. 북한의 도발 시점에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인가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저는 북한의 공포정치가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정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사람이 느끼는 공포의 그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감내하고 겁을 내는데 그것이 저는 한계를 뛰어넘으면 예컨대 지금처럼 장성택까지도 이렇게 아주 무자비하게 쳐내는 끌고 나가는 장면을 공개하고 처형이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될지 아니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단계까지 주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또 지도층들이 공포를 느끼고 마구간 타일이 시공 잘못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다음날 총살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까지 됐을 때 과연 이 북한 주민들 또는 엘리트들이 감내할 수 있는 그 공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도 주목할 대목인 것 같고요. 저는 김정남도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남. 김정남은 과연 안전할 것인가? 지금 마카오에 있죠? 마카오에 있는지 어디 또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장성택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다른 일설은 그 전에는 김정남을 지지했었다는 설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그 위협을 느낀 데에는 형인 더더군다나 장남인 김정남에 대한 어떤 불안 같은 것도 깔려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김정남을 향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관측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성택이라는 인물, 2인자 권력 실세에서 이제 숙청설에서 이제는 처형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장성택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택 올해 만으로 67세죠. 북한 최고의 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정일의 하나뿐인 여동생이 김경희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김정일 종합대학 시절 김경희와 연애를 했고 아버지 김일성의 반대로 강제 전학당하는 시련도 겪었지만 처남 김정일의 도움으로 결혼까지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 김정일 생존 당시 후계자 경쟁 과정에서 김정은을 지지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후견인으로 인식이 됐었죠.
장성택은 정치적으로는 친중국 성향의 온건파였고요. 경제적으로는 개혁 개방파로 신의죽 행정특구를 직접 챙기면서 북한의 경제 개방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남북 경협에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요. 지난 7월 리안차옥 중국 국가부주석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할 때 함께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난달 6일에는 방북한 이노키 일본 참의원과의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장성택의 마지막 공개 활동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 사이 북한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많은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 남북 경협에도 관심이 많은 인물이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때 그 삼성전자 갔을 때 예. 그때 그 처형된 박남기 시찰단장이 거기에 신용카드로 음료수를 뽑아먹는 자판기가 있었답니다. 당시 모습이 화면이 있나요? 화면은 그 장면은 없고요. 예. 그 서울에 왔을 때 화면이 있거든요. 그 화면이 있으면 좀 보여주셔도 괜찮을까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신기하니까 그때 제일 이 시찰단원들이 신기했던 부분이 지하철에서 이 신용카드로 타고 들어가는 거, 신용카드로 이렇게 패스하는 거, 예. 그런 부분을 신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신용카드로 음료수 뽑아먹는 나오네요. 네. 자판기 앞에서 한참 물어봤답니다. 예. 이 박남기 단장이 나중에 돈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시간이 한 2, 3분 지나니까 장성택이 뒤쪽에 있다가 항상 전면에는 안 나타나고 뒤쪽에 있다가 그 옆에 있던 수행원한테 야 그냥 가라 그래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전해줬더니 박남기 단장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장성택 쪽을 한번 쳐다보더니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 기자들이 역시 장성택이 세긴 세구나. 실세가 누군지 알겠다. 실세가 누구인지 알겠다. 그리고 뭐 그때 룸살롱도 여러 번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김정일 위원장도 확인을 해줬어요. 나중에 정동영 장관이 북한에 특사로 가니까 김정일 위원장한테 그 장성택 잘 있느냐라고 정 장관이 물으니까 남한 갔을 때 서울 갔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몸 조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룸살롱도 가고 술 고급 양주로 폭탄주를 많이 먹고 그래서 어느 날은 늦게 나왔는데 1시간 동안이나 늦게 나왔는데 나머지 수행원들이 다 호텔방 앞에서 그 장성택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니까 일렬로 도열해가지고 갔다는 그런 일화도 전해져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네요. 네. 그만큼 센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거죠, 오늘 이 소식이. 그렇군요. 네. 지금 자유북한 방송 보도 내용을 보면 처형됐다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끌려나가는 장면이 이제 어제였다고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시점이 좀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그게 지금 어저께 열렸다고 하는데 저 총정치국 회의요. 지금 화면에서 나올 텐데 그 총정치국 회의가 실제로 어제 열린 게 아니고 3, 4일 전에 열렸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만 오늘 공개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북한 방송에서는 숙청을 했다, 처형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저 사진이 언제 때 사진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아직. 그게 저 회의가 언제 열렸는지 모르지만 그 회의가 만약에 사흘 전에 나흘 전에 열렸다면은 그때가 언제냐면요. 3일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이용하고 장숙일, 그러니까 장성택 최측근이 처형됐다고 국정원에서 바로 국회에 보고한 날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튿날 매형과 조카를 불러드리고요. 쿠바에 있는 대사죠. 다 불러드렸고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사진에서 없어졌다. 사진 없어졌다는 내용이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거든요. 그럼 총 정치국 회의가 한 5일 정도에서 열렸다면 딱 맞아 떨어지기는 해요. 그때 열렸다면은 사진도 지우고 숙청이나 처형도 가능한 시점이 되죠. 모든 게 하루 사이에 마치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듯이 과정이 진행된 것 같아요. 실제로는 5일에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반발이 거세지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도 사진을이라도 공개해서 반발을 무마하고 공포 정치를 정말 확대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앞서 박봉주 내각 총리 있지 않습니까? 2004년에 사실 경제개혁 주도했어요, 북한에서. 그러다가 시작했거든요. 시작했다가 1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부활한 겁니다. 이때 역할을 한 게 장성택 아닙니까? 그래서 장성택이 박봉주가 부활하는 거 보면서 장성택 실각설이 나오니까 일부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본 겁니다. 장성택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왔어요. 아마 북한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도. 그런데 박봉주 총리가 울면서 저기서 비판을 했다. 자비판한 거죠. 북한에서. 울면서 비판을 했다면 그 모습이 또 공개가 됐고 이랬다면 박봉주 총리의 신상도 저는 안전하지 않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대대적인 숙청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황장엽 비서가 망명한 다음에 3,000명의 제자 또는 측근이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그게 뭐 97년도 일이지 않습니까? 황장엽은 사실은 정신적인 지주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예. 장성택은 그와는 또 다른 거거든요. 실제로 자기 조직들, 권력들이 깔려 있고 네. 비자금 문제 이런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수청 대상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있고 오늘 아침 일부 조간에 난 것 중에 그 총격설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장성택 휘하에 이제 이용화 장수길 부부장이 있는데 예. 거기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보이에서 들이닥쳐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접수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여기가 장성택 행정부장이 운영하는 곳인데 어찌 들어올 수 있느냐 하면서 총격전이 있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지금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심은 이번 사태가 과연 어디까지 전개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김경희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워낙 그야말로 확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김경희는 건재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쪽에 무게를 치렀거든요. 유일한 김정일의 여동생. 그럼요. 이기 때문에. 예, 김일성의 딸이고 적통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나 저는 이 정도까지 나왔다면은 김경희가 전 같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그대로 행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 김광진 연구위원 그리고 북한 조선중앙방송 기자였었던 장혜성 이사장도 똑같이 김경희가 지금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그리고 아마 장성택하고는 혼인관계를 끊는 이혼 수순, 그 여자 문제에 거론하고 그런 네. 것이 그 처형 방법이 결국은 강제 이혼을 시키고 아마 처형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 보도가 사실 오늘 아침에 많이 네. 있었거든요. 네. 예.